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6월 10일이고 예, 월요일입니다. 자, 정치론 편곡지를 하나 골랐고요. 하루 이틀 사이에 좀 숨가쁜 일이 좀 발생한 것 같고, 결론은 터키가 브릭스에 가입하고 싶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러시아에서 열리는 그 관련 미팅에 참석하겠다. 중국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푸틴이 환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터키는 나토의 회원국이고, 나토에서 미국 다음으로 무력이 강한 나라고, 또 전략적으로 요충지를 점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예. 물론 나토를 탈퇴하고 브릭스를 가입하는 건 아니지만, 또 나토하고 브릭스가 대척점에 있는 건 반드시 아니지만, 이것은 큰 이제 신호를 주는 것이죠. 예. 이것은 뭐냐? 터키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런데 브릭스에 비비면 괜찮다. 우리는 이때까지 유럽에 이용만 당해왔다. 요런 그 기색이 느껴지고, 이것은 지금 큰 추가, 아슬아슬하게 지금 저쪽으로 기울고 있다. 미국이 엄청나게 큰 위기의식을 느끼는 부분이다. 그걸 모르고 터키가 이런 표현을 했겠느냐?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이 최근에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동조하겠다. 예. 원 차이나 팔러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데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북한에 삐라를 계속 보내면서 북한을 도발하는 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 이 모든 것들하고도 사실 상관이 있어요. 네, 기울어지는 거죠, 뭔가가. 네, 예. 자,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로이터 보도죠. 예, 뭐 제목은 이렇습니다. 터키가 브릭스에 가입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러시아는 환영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브릭스 미팅이 이제 10월달, 날짜는 안 정해진 것 같아요. 10월달에 러시아의 카자니에서 있고, 러시아가 주최국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하니까. 그리고 요번에 이제 지난해 가입이 승인이 됐던 국가들, UAE, 뭐 에티오피아, 뭐 한 두 개 더 있죠. 예,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요번에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고, 새로 가입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예, 거기에 터키가 발을 들이밀겠다,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현재 공식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한 7개 국가 정도.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대변인, 크레물린 대변인 이야기로는 한 40개국 정도가 관심이 있다. 저는 그게 과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한 20개국 정도 관심이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이 독특한 거는 지금 태국이 여기에 관심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태국에 지금 정정이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전 미국의 영향 때문이라고 봅니다. 탁신 전 총리를 고소했죠. 예, 그를 외국에서 불러들여서 형식적인 선고를 해서 15년형인가? 그래서 감옥에 넣지도 않고 첫날부터 바로 병원으로 빼서 6개월 만에 가석방시켰는데 그걸 다시 6개월 만에 지금은 2016년에 있었던 왕실 명예훼손죄로 좀 고소를 했어요. 이게 정정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탁신이 마음에 안 들다는 거죠. 누가? 미국이. 자, 그거는 이제 필리핀에도 예전에 독재자의 아들, 마르코스의 아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대통령을 만든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나기로 다시 들어갔죠. 태국도 비슷한 작업인데 여기서 지금 브릭스 들어가겠다,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싸움을. 그리고 윤석열의 최근 행보도 싸움이라고 저는 봐진다는 거예요. 터키의 행보도 맥락이 같다. 예, 이런 것이 저의 관찰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네. 자, 볼게요. 자, 터키의 외교부 장관이 지난주 초에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예, 브릭스 가입하겠다고. 그러면서 내뱉은 이야기가 자극적이에요, 엄청나게. 여기 밑에 이제 영어로 캡션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브릭스는 EU의 좋은 대체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자, 터키는 1950 몇 년도에 나토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터키는 이슬람 국가죠. 사실은 아시아의 국가예요. 아시아 국가.
예. 유럽과 아시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죠.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이쪽은 기독교 진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때는 유럽하고 무슬림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다 망가뜨려 놓고 그 지역하고의 완충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터키는 야 우리 이제 나토에 우리는 이제 뭐 목숨을 같이 하는 동지가 됐으니까 우리도 EU에 가입시켜 달라. 예, 그때부터 EU가 뭐 활성화될 때겠죠. EU의 목적이 뭡니까? 경제적인 공동체를 마련하자는 거예요. EU가. 예. 그래서 터키는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싶은 게 있었을 거예요. 예. 그때하고 지금은 또 천지 차이잖아요. 그때는 미국 주도의 세상이고 당연히 미국과 유럽 주도의 세상이었었어요. 러시아도 지금만큼 위협이 아니었고 중국도 지금만큼 당연히 아니었을 때입니다. 20년 전이에요. 20년 전부터. 그때는 EU밖에 없었어요. 내가 돈을 빌리고 물건을 사서 팔고 기술을 들여오고 하는 그런 출구가 우리 경제 개발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랑 같은 거예요. 예, 거기다가 나토의 동맹으로서 역할도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20년의 노력을 했지만 EU는 결국 터키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터키는 깊은 배신감을 느끼죠. 근데 비비고 기댈 데가 거기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 못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세상의 지형이 바뀌고 브릭스의 지금 GDP는 이미 G7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여요. 자, 그게 기회 요인이 보이니까 아, 달러 말고도 다른 대체제가 있구나. 시킨 대로 안 해도 되겠구나. 이때까지는 기분이 나빠도 참 비빌 데가 없어서 꾹 참고 버텼는데 이제는 다른 출구가 있으니까 그걸 옮겨 타겠다는 분위기가 확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태국, 윤석열, 터키 다른 나라들도 따라오겠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그런 큰 변동이 일어났잖아요.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푸틴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얼개를 그리고 핵심적인 길목에서의 역할을 딱딱 해주고 있어요. 터키마저 이렇게 된 거는 말이에요. 예, 터키는 러시아의 안보에 상당히 중요한 나라고 러시아로부터 바로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도 받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터키의 이런 발언이 나오는 점에서 조금 복잡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걸 한번 볼게요. 예. 아, 그 전에 이것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서방이 생각하는 터키의 지정학적 중요성입니다. 이슬람과 크리스천 사이에, 기독교 국가 사이에, 유럽 사이에 딱 막아서 있다. 저기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완충 지역으로 만든다. 저기가 이슬람화 되면은 완충 지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좋은 지역이다. 그래서 군사 동맹으로 엮어놨다. 터키가 이렇게 했을 때는 향후 기대가 있었겠죠. 예. 우리는 그 당시 유럽이 제일 앞서갔던 곳이었고 구소련은 그냥 멸망했을 때였잖아요. 붕괴됐었고 중국은 아직 준비 안 돼서 그냥 미국을 위해서 열심히 뭐 제조해주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미국하고 손 잘 잡고 터키가 기댈 때는 EU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는. 근데 그걸 결국 안 받아줬고 그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 배신감을 토로할 수 있게 됐다. 바깥으로. 지금처럼. 그게 세상이 그만큼 균형추가 옮겨졌다. 이런 걸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예. 자,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게 힌두스탄 타임즈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푸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에르도안이 터키가 지금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서 어렵다는 것은 이런 거죠. 돈을 더 빌려야 되는데 돈을 더 빌릴 데가 없다. 잘못하면 그러면 IMF 우리 부도 사태처럼 그런 게 날 수도 있다. 그 핵심은 보통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데 있어서 지금 에르도안이 그렇게 인기가 있지도 않아요. 터키에서 사실은. 지난번 선거에 가까스로 이겼지만 제 투표까지 했죠. 예. 여기 뭐라고 푸틴 이야기를 했느냐면 서방 금융에서 돈을 빌리고 투자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상당히 경계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푸틴이. 예, 어떻게 보면 내정 간섭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너희가 그 돈을 받으면 코가 딱 꿰면 서방의 금융기관들은 당연히 터키와 러시아의 관계를 붕괴시키려고 할 것이다. 돈을 빌려준 대가로서. 그런 거래가 분명히 없이는 너희들한테 지금 터키는 항상 아웃사이드였으니까 말 잘 안 들었으니까
이때까지 잘 안 해줬는데 갑자기 이렇게 잘해준다는 것은 그 뒤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즉 터키와 그러다 보면 러시아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될 것이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봐라. 이런 멘트가 날라왔어요 지금 푸틴한테. 이러자 지금 브릭스 가입 이야기가 동시에 나왔어요. 자, 이거는 터키가 수많은 고민을 했다. 주위에서 많은 압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교적 압박이. 푸틴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에서도 있고 미국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뒤에 정황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번에 터키가 가입 신청을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이야기했다. 중국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브릭스라는 틀 속에 들어와라. 예. 그 파워 게임에서 에르도안이 이런 고민을 하다가 네 말이 맞다. 세상의 흐름이 그렇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윤석열의 대통령실도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는데 우리나라도 다 망가지게 생겼는데 지금 중국의 금융제재 앞장서 참여해 무역제재 러시아 무역제재 앞장서서 참여해 겉으로 말은 못하고 경제사정은 안 좋아지고 기업들은 우는 소리 나오고 배신할 것 같고 조만간 내부의 인기도 최저치고 고민했겠죠. 에르도안과 비슷한 고민을 했겠죠.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행보가 그런 행보입니다. 자, 에르도안의 행보도 바이든한테 큰 타격을 주는 행보예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한테. 윤석열의 행보도 똑같아요.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고 서로 풍선 날리고 뭐 삐라 보내고 하다가 예, 우발적 충동한다. 그 남북 군사 합의도 지금 폐기된 상태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2024년 지금 선거의 해예요. 지금 프랑스 유럽의 이제 의회 선거도 지금 끝난 것 같은데 지금 프랑스 마크롱 쪽은 지금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바이든 선거죠. 그런 겁니다. 푸틴 지켜냈죠. 모디도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된 거예요. 인도에. 예, 그게 어찌 될지 몰라요. 상황이. 예. 자, 그래서 세상이 지금 불끈불끈하고 있다. 판단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터키가 어느 정도냐, 이 빠져나간다는 게, 빠져나가는 건 죄송합니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브릭스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G7의 적이에요. 브릭스를 주도하는 세력 중에 하나인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주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G7하고. 예, 그러니까 빠져나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 볼까요, 한번? 브릭스, 터키의 군사력인데, 이거 보면은, 병력인데, 이게 이제 현역하고 예비군하고 합친 것 같아요. 미국이 1등이고, 2등이 터키예요. 현역 병력은 한 30-4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그 다음이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인데, 비교할 바가 아니죠. 예. 터키가 현역병이 한 40만 명 가까이 되고, 프랑스, 독일, 이런 데 10만 명밖에 안 돼요. 영국은 10만 명도 안 돼요. 자, 러시아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지상군 병력, 지상군 화력 같은 것도 뭐 탱크 숫자 여기는 뭐 다 몇백 대잖아요. 100대, 200대. 자주포도 100대, 200대.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없죠. 자, 그런 해당 무기를 터키는 그래도 최신형으로 준수한 무기 체계를 1000대에서 2000대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강군이에요, 터키는. 그래서 미국 빼고는 있는 2등이고 압도적으로 2등이고 유럽 내에서는 1등이에요. 군사력이. 예. 근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삐져가지고. 예. 자, 볼까요? 현역병 35만 명이고 예비군이 38만 명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리고 국방비를 한 24~25조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60조 가까이 쓰죠. 예. 그런데 터키가 물가가 우리보다 훨씬 싸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한 40조? 50조 이 정도 쓰는 될 거예요. 많이 써요. 네. 여기 보면 또 재밌는 이게 이제 위키피디아 자료인데 터키에 관한 자료를 보면은 재밌는 게 보여요. 우리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게 여기 보면은 나토 중에서 5개 국가, 터키 포함해서 벨기에,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는 핵무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즉 미국 거. 예.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의 핵무기를 터키에 가지고 있다.
공군기지, 한 공군기지 여기 나와 있어요. 인실리크 공군기지에 B-61 핵포탄을 가지고 있다고 돼 있죠. 이게 지난번에 윤석열이 무인기 날아왔을 때 용산에 그때 미국이 말렸기 때문에 대응을 못했죠. 그러고 나서 핵무장 하겠다. 그 전에 그리고 미국하고 우리 핵무기 공유 프로그램 검토 중이다. 약간 이런 류의 발언을 했어요. 미국이 부인을 했죠. 물 먹은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걸 이야기했던 겁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라는 것은 이 유럽의 이런 거하고 비할 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특히 남북 대치 상황에서. 즉 한국에서 남한을 핵무장 시키면은 미국이 큰 게 빠져나가는 거죠. 북한하고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죠. 미국에 대한 위협은 증가하고 여분치 않죠. 그리고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예요. 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됐으리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런 걸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제력 한번 볼게요. 이거 제가 이 자료를 조사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기시하는 자료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 자료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세상에 GDP, PPP 요즘 자 이걸로 다 보죠. IMF 건 있어요. IMF 건은 그거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우리 나무위키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월드뱅크에 가도 이렇게 솔팅이 안 돼요. 정렬이 안 되고 다른 기사나 검색하면 보통 나오잖아요.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세계은행 것을 정리해 보여주지 않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로밖에 안 보여요. 왜냐 지금 IMF 거는 24년 예측치까지 나와 있어요. 중국이 1등이에요. 당연히 20% 이상 미국보다. 그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월드뱅크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1등이에요. 미국보다 나아요. 차이는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면 이 자료를 이렇게 감추냐, 정리 안 해놓고. 그 이유는 이게 있습니다. 중국이 1등이고 미국이 2등이고 3등이 인도고 4등이 러시아예요. 미국의 우방국인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는 밑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브라질 제법 많이 올라와 있죠. 인도네시아 10위권 안으로 진입해 있어요. 미국의 절대 우호적인 나라들은 아니죠. 이걸 보면 세상이 경제적으로도 틀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옛날에 그 유럽이 아니구나. 옛날에 프랑스, 옛날에 영국, 옛날 독일이 아니구나. 터키도 이태리 바로 밑이 이태리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터키 경제력이 셉니다. 인구가 8,500만 정도 돼요. 우리보다 순위가 높아요. PPP 순위가 2단계. 그 위에 멕시코 있죠. 멕시코도 미국하고 절대 안 친하죠. 캐나다는 이 밑에 있어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세계의 경제의 무게중심이 어디 실려 있는가. 여기에 터키까지 브릭스에 올라타겠다는 거잖아요. 인도네시아도 관심이 있겠죠. 일본, 독일은 계속 밀려내려가, 프랑스, 영국 계속 밀려내려가죠.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나토의 사실 지상군 전력에 제가 봐서는 한 나토 전체 전력으로 따지면은 뭐 한 20%? 30%? 그리고 유럽 멤버들로 보자면 50% 이상의 전력을 가진 터키가 빠져나간다. 그리고 이 정도 경제 규모, 이태리 경제 규모 하나가 브릭스로 간다. 브릭스가 더 건강해진다. 너희들이 우리 안 끼워줬잖아, 경제적으로. 그리고 계속 이용만 하려고 했잖아. 푸틴이 그렇게 딱 정확하게 지적을 하네. 나한테 돈 빌려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너희들이 왜 그래? 그래서 나도 힘들기 때문에 기가 솔깃했는데 뒤로 보니까 러시아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나를 미끼로 쓰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다. 무게추가 본격적으로 브릭스나 러시아, 중국 쪽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뭐 제가 채널에서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북미 종전선언이라는 카드, 푸틴의 방북이라는 카드는
미국과 러시아 간에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된다. 우크라이나전을 끝내야 된다는. 이걸 계속 길게 가져갈 수는 없게 만드는 큰 지금 치명타를 날린 거거든요. 터키가 이래저래 만지작거리면서 세계 유럽 만지작거리면서 계속 그 악마화 시키면서 이 전쟁은 유럽 국가들의 피꼬를 빨아먹으면서 훨씬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터키가 이런 행보를 보였다는 것은 이거는 여론을 마사지 하는데도 훨씬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도미노 효과가 올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이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푸틴의 방북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흐름을 봤을 때는 푸틴의 방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를 했다는 의미다. 그것을 더 재촉받게 된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협상 카드가 하나 더 줄어들었다. 이제는 진지하게 이것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겠지만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겠다. 이게 조금 더 무게중심이 쏠리면 와장창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다른 나라들 막 엄격하게 올라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윤석열까지 지금 나서잖아요. 그럼 윤석열 좀 이 국가안보실에서 이걸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기사를 보면은 그래 우리 판단하고 갔군. 미국 이제 끝났네. 날라가겠네. 바이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바이든은 그걸 모르겠습니까? 푸틴의 카드는 계속 살아있어요. 예, 이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중요한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하고도 깊은 상관이 있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큰 영향을 주겠죠. 이제 미국 무서워할 거가 없겠다 이러면 끝이에요.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군사력? 예전 같지 않죠. 그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달러의 힘이에요. 달러의 힘. 그걸로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달러가 이제는 아니다. 더 큰 경제들이 이미 제일 큰 경제 그룹인 브릭스에 가서 올려다 붙는다. 가속도가 붙는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달러가 약화되지 않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미국이 겁이 안 난다. 그러면 급전 직하할 수 있어요. 달러의 가치가. 그럼 미국 끝나는 겁니다. 예, 미국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걸 방치 오래 하고 이번에 브릭스에서 가을 10월 달에 카잔에서 러시아가 푸틴이 주재해서 하잖아요. 예? 그게 중앙아시아 국가들 올라타고 뭐 다른 나라들 올라타고 터키가 이랬기 때문에 다른 데서 더 큰 관심을 보일 거예요.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6월 달이죠. 6, 7, 8, 9 4개월 남았어요. 4개월. 예, 바이든한테는. 그리고 자기 선거가 11월 달에 있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이게 작년에 나온 내용인데 이 내용이 좀 상당히 정리가 잘 됐다기보다는 상당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 식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 제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주도 질서에 안주해온 유럽이 가장 큰 패배자가 될 수 있다. 이번 터키가 브릭스에 가입하게 된다 하면 이 패배는 더 가속화될 겁니다. 더 치명타가 안기게 되고 터키 같은 나라가 EU에서 인구도 8,500만이나 되고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도 강한 나라고 기본적인 기술 여건도 구축돼 있어서 생산 기지로서 역할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나라예요. 유럽 전체를 위해서. 예. 자, 폴란드나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도 훨씬 낫죠. 사실은 따지고 보자면 헝가리 같은 나라들보다도 경제 규모도 훨씬 더 크고 루마니아 이런 데하고도 비교할 바가 아니죠. 예. 그런데 그들한테는 추파를 던지지만 이들한테는 안 했다. 왜? 이슬람 국가니까. 브릭스는 기독교입니까? 이슬람입니까? 종교 색깔 없어요. 5개 있어요. 그래서 그게 미래지향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 서구의 논리가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월해. 이슬람은 불교는 잘 모르겠지만 이슬람은 후적, 난폭해.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지금 유럽 의회 선거도 그렇지만 우파 좌파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정부들은 좀 우크라이나전에 가서 좀 몰빵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 딱 목줄 채워줘서. 그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걸로 구분될 수 있습니까? 그게 저항해서 우리부터 살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파입니까? 극우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극우 맞습니까? 말의 사전적 정의가 무너지고 있어요. 말이 사람의 신뢰를 잃고 있어요. 주류 언론들 아직도 그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을 쓰면은 뱅뱅뱅 돌아요. 헛돌죠.
그거보다 훨씬 핵심적인 단어는 이 단극화 세상에서 다극화 세상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이 뭐냐? 미들 파워, 가운데 중간자들의 힘을 가진 자들이 많이 올라왔다. 지형이 바뀌었다. 말 안 듣는 나라들이 많다. 그 나라들은 경제력도 세고 군사력도 세다. 근데 말을 안 듣는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그게 터키,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태국, 우리 한국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 거기다가 러시아가 브릭스라는 새 판을 딱 짜놓은 게 시간이 딱 성숙되면서 지금 올라타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져 있고 가자 전쟁 벌어져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극도로 치닫고 있고 사람 초이스가 많아진 거예요. 즉 약화된 거죠. 그런데 유럽은 계속 미국이 싫다 자기들은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에 줄 섬으로 해서 받아먹는 콩고물에 익숙해져 있다. 대표격이 영국이죠 사실은. 근데 유럽도 그렇다. 그게 이 기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너희가 강자가 되지 않으면 이제 어렵다. 즉 다극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진하는 뭐 우파좌파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핵심 단어가 단극화에서 다극화예요. 태권 경쟁도 안 해요 이제. 단극화에서 다극화예요. 자, 이 말은 터키가 거기 브릭스에 들어간다 그래서 중국을 형님으로 모시겠다. 러시아를 형님으로 모시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응?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세상에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동네 뒷골목에 어떤 주먹대장 놀이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세계 질서라는 게 패권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국가에서 보통 운영되는 것처럼 조금 더 질서, 지금의 유엔 체제가 아닌, 그래서 뭐 유엔의 개혁안이든지 다른 조직이든지 간에 그런 게 나와야 된다. 각자 이제 다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유럽이 그게 대응하겠느냐? 유럽 사람이 지금 그러겠죠. 제가 보기에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푸틴이 내민 카드에는 북미 종전선언 방북 카드에는 유라시아 철도망 전 세계에 이어주는 그게 있어요. 그거는 중국이 1대1로 하고도 겹칠 수도 있고 경쟁할 수도 있고 서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 뚫어놨죠. 가자 전쟁 이스라엘이가 아프리카랑 유라시아 대륙을 가운데 딱 틀어막고 있는 알반길을 하고 있죠. 이집트는 작년에 브릭스 가입했죠. 구도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떠나면 유럽은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이 기사가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걸 푸틴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가스관 폭파해가지고 가스 하나 제대로 오지 않으니까 지금 경제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자부터 지금 집어삼키고 있잖아요. 유럽 경제가. 예, 그래,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그거 푸틴이 유라시아 대륙망 활성화시키고 아프리카 연결하고 그럼 너희도 괜찮다. 어느 정도는 지금보다 낫다. 수명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기가 솔깃해질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지금 세상의 키워드는 단극화에서 다극화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즉 다극화다. 멀티폴라리제이션이다. 우리 한국도 키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극화하는 데 있어서 다극화를 하는 핵심 거점이다. 단지 지역적인 거점이 아니라 남북이 소통이 되면서 뚫어지는 게 엄청나게 많다. 막힌 혈이 풀어지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단극화에서 다극화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즉 미국에서 중국으로 교체되는 게 아니고 그게 푸틴이 가장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도 그걸 타협해야 돼요. 미국이 중국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미국을 포함한 한국을 포함한 러시아를 포함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이제 다극화 세상으로 쭉 벌어진다. 미국은 섭섭하겠지요. 중국도 섭섭하겠지요. 그렇지만 너희가 중국한테 대체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걸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미국은 지금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터키의 발언은 그것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두 번째 전단 뿌렸다고 아까 봤습니다. 검색하니까 바로 뜨더군요. 그러면서 통일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아까 운동하면서 옆에 실컷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마 이런 유의 내용이었어요. 우리 대응을 빌미로 도발하지 마라.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런 것을 언론에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삐라 뿌리는데 삐라 뿌리는 것은 남한에서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이 대응하니까 우리는 대응이고 자기는 빌미고 확성기도 켰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언어 도단이라고 하죠. 이게 언어 도단이에요. 응?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을 해서 군사적 긴장을 좀 고조시키고 있는 거죠.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 통일부에 뭐 그 사람들이 뭐 육하운칙을 모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정권 하에서는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들의 그게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억지 춘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안하다. 왜? 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고 있는 거니까. 더 폭발해라, 더 폭발해라, 제발 폭발해서 이상한 짓 한번 해라. 꼭 이러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이거는 미국을 그냥 무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유엔에서 중국의 말에 동의해 줄게. 예. 야, 뭐 하나의 중국 정책 그거 옛날부터 약속됐던 거 아니야? 당연히 내가 그거는 계속 지지하지. 현재 골목대장 세계 정치에 있어서는 미국만이 아무리 그게 사실이더라도 미국만이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정책 지지할게. 그렇지만 이건 안 돼. 그렇지만 저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지지할게. 전폭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뭔가 좀 단단히 오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푸틴도 구슬릴 수 있다고 좀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이제 중앙아시아 출장 가는 걸 보니까 예, 푸틴이 원하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푸틴과 중국은 동격이 아니에요. 그들은 혈맹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말씀드립니다만은 중국이 처음에 공산주의의 선도자인 러시아를 형님으로 모셔서 소련을 형님으로 모셔서 6.25 때 많은 젊은이들 희생하면서 한국 전쟁에도 개입을 했지만 그 이후에 미국과의 손을 잡으면서부터는 러시아가 붕괴되는데 일조를 했어요. 러시아가 그걸 까먹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거의 회복했는데 중국이 다시 내 미국 무너뜨리는 거 도와주면 내가 큰 형님하고 넌 작은 형님 해. 너는 응? 그렇게 하자. 이런 제안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푸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흐름이 그렇지가 않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간극이 있어요. 그걸 미국은 아는데 지금 중국은 애매하게 알고, 애매하게 뭔가 이상한 뒷골이 띵한 그런 거고, 우리 윤석열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 팀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좀 제가 이 한반도 군사 긴장 고조시키는 것은 좀 무모하다. 그들이 보는 세계상에 시야가 이게 들어있다. 예. 이렇게 구슬러서 우리가 중국 통해서 러시아에도 도움이 되겠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내가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해줄게. 예? 우리도 브릭스 도움 좀 받자. 브릭스 가입한다는 이야기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미국한테 더 이상 우리 뭐 그건 없다. 일본에 뭐 일본 돈 빌린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타격받을 것도 이미 정리된 지가 오래니까. 응? 우리 경제 살리려면 그거밖에 없는데 경제가 그게 계속 커지고 있네 뭐. 예. 이렇게 하면 푸틴이 방북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오판이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미국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푸틴을 너무 무시하는 거기도 하고, 예. 중국을 너무 믿는 것이기도 하고, 예.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자,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보면은, 암호화폐 관련된 쪽에서 이 브릭스 이야기를 깊게 다뤄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이 기사를 보면은 바이든이 암호화폐 미국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련 법안이 올라왔는데 거부했어요. 현재 암호화폐는 기존 달러의 적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금에도 금, 골드 그게 적으로도 분류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자본가들한테를 보호해주는 우군이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법제화까지 상하원 다 통과해서 법제화까지 됐다는 것은 이게 큰 세력으로서 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스라엘 로비스트들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않는데 암호화폐도 기존의 화폐처럼 은행에 보관하는 그런 과정을 같이 단순화시켜달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법안이 그렇게 해주자. 근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가 활성화되는 것을 활성화 되는 것을 촉진하는 그런 법안이에요. 자, 이걸 비토를 했고, 트럼프는 반면에 미국이 엄청 천문학적 금액의 빚을 지고 있는데 35 트릴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계산이 되지도 않습니다. 빚 해결의 비트코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다. 비트코인 전문가한테 이 기사화가 됐어요. 자, 이걸 정치적인 행보로 볼 수도 있어요. 행보로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런 비트코인에서 브릭스를 다루는 관심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은 비트코인이 미래의 화폐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달러는 갈수록 힘이 없다. 당연히 힘이 없죠 지금. 예, 그거는 뭐 명약 관화해요. 언론에서 정리해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브릭스에서 그들 자체 내부의 무역을 달러가 아닌 그들의 화폐나 제3의 화폐로 하게 되면 달러는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세계 뭐 한 11위, 12위권의 이태리만한 급의 경제를 가진 터키가 빠져나갔잖아요. 자, 그러면 빠져나간다고 쳐요. 예, 그럴 그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들이 브릭스 국가들이랑 무역을 할 때는 달러를 배제시키겠다. 그러면 그 정도 세계 달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터키가 국내외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브릭스 국가들하고. 브릭스 국가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규모는 훨씬 더 커요. 타격이 커요, 달러에. 다른 나라들 올라타서 똑같은 걸 한다? 엄청나죠? 지금도 안 그래도 달러가 위태위태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쟁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달러에 긴장을 해야지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래도 내려가요, 지금. 워낙 팔아 제끼니까 중국 같은 데서. 그리고 계속 무역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 같은 데, 러시아도 경제가 지금 세계 4위죠. 거기서 달러를 쓸 수 없게 만들어놨죠. 인도도 중동 국가들하고 기름 거래하면서 달러 안 써요. 일부에 미국이 경고를 때린 거죠. 예, 그건 세계 경제 3위예요. 인도는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바이든은. 예.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푸틴이 흘린 말이 있습니다. 향후 브릭스 화폐 이야기가 작년에도 나왔지만 말을 아꼈어요. 예, 그냥 통화 바스켓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금년에 슬슬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언뜻 비춰. 이건 당연히 전략적으로 하는 멘트예요. 뭐라고 그랬느냐? 암호화폐다. 브릭스 화폐는 향후. 예? 그래서 지금 은행 시스템에 뭐 복잡한 거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암호화폐인데 뭐냐? 금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다. 그럴 가능성을 계속 잊을만 하면 풍기거든요. 예. 자, 거기는 위안화가 달러화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것에서는 중국도 그냥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회사 하는 쪽에서 브릭스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게 희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오늘 말씀드린 것의 결론을 대충 내보자면은 이 오늘 터키가 브릭스에 가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뱉은 것은 폭탄선에 가깝고 또 그들의 속내를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유럽이 가진 전략적 포지션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상당히 백인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고들이 상당히 많았다. 특히는 이용하는 대상이지 파트너로 생각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브릭스라는 틀에서 새로 받아주겠다. 너희 종교, 인종 상관없다. 예. 그리고 기회를 주겠다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터키가 올라탐으로 해서 브릭스가 가지는 특히 푸틴이 가지고 있는 전체 이반자잖아요. 가지는 미국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가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런 터키의 행보 최근 이제 태국도 지금 브릭스에 가입하겠다. 그래서 지금 의외라고 돼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의 우방으로 분류되고 있는 나라인데 최근에 정치적 행보도 그렇게 보였는데 탁신 총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브릭스 가입 신청을 해? 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해?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윤석열의 행보도 그 연장선상으로 충분히 해석되고 남음이 있다. 자, 우리는 또 터키하고 터키에 준하는 국가예요. 우리는 기술적으로 터키보다 영향이 훨씬 커요.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라는 면에서. 그렇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훨씬 커요. 엄청나게 상징적인 나라예요.
그죠? 젊은 세대에서 미래의 희망으로 생각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브릭스로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끝나는 거겠죠. 예. 자, 그 카드의 무게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지금 윤석열의 행보는. 지금 우리가 북한에 삐라 뿌리고 북한이 뭐 이게 뭐 오물이 담긴 또 풍선 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의 바이든과 러시아의 푸틴이 엄청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윤석열은 알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잘못하면 크게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도. 예, 처신을 잘못하면. 이때까지 보여준 행보를 봤을 때 막 앞뒤 안 가리고 움직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통해요. 아니에요, 국제 질서는. 예,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진정한 무서움을 모른다. 감히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